프로이드가 다양한 임상 자료를 잘 조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5가지의 접근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동적인 관점, 그리고 지형학적인 관점, 심리경제적인 관점, 발생론적 관점, 이런 4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구조적 관점, structural point of view라고, structural perspective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structural theory라고 하는 것, 구조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이드가 1900년에 꿈의 분석에서 마음을 이해할 때는 우리의 마음 안에 3개의 체계가 있다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맨 밑바닥 층에는 시스템 unconscious, 그래서 무의식 체계가 있고, 맨 위에는 의식 체계가 있고, 그 중간에는 전의식 체계가 있다. 이런 이론을 발표하셨는데, 이 이론을 보통 우리가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 마음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산과 강이 있는 어떤 이런 지형 구조를 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토포그래피컬 티어리라고 부르는데, 이런 견지에서 초기 정신분석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23년에 프로이드가 The Ego and the Id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고와 이드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어프로치하고는 전혀 다른, 그전까지 이고라는 말이 쓰여왔지만 이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구조, 멘탈 스트럭처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때는 우리 마음에 3개의 구조가 있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이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고, 또 하나는 슈퍼이고, 이 3개의 마음의 구조가 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임상 자료를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이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3개의 정신기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각각 이들은 어떠면 본능으로부터 보는 어떤 인스팅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파생물들이 이드의 세계에 있다. 그래서 어떠면 본능의 레서버 혹은 본능의 저수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체로부터 발원하는 이 본능적인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드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이드라는 정신기구 속에 있다고 보는 거고, 슈퍼이고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여러 가지 사안을 관장하는 곳, 그래서 우리 도덕적인 나침판이 있는 곳이 바로 슈퍼이고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고는 굉장히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또한 이드 속에 있는 욕동들이 적절하게 만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 세계와 욕동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 그 속에 적절하게 욕동을 실현하는 역할, 그래 집행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기능이 다양한데, 그럼 각자 이 기능들이 수행하는 방식, 메서드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볼 때는 이드는 아마 초기 이론에서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플래셔 프린시플이 적용된다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의 세계는 모두가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플래셔 프린시플, 쾌락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정신 과정은 1차 과정, 프라이머리 프로세스가 적용한다. 여기서는 논리의 세계가 아니고 비논리의 세계,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사고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슈퍼이고는 어쩌면 이거와 이드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기구라고 보고, 이드의 세계는, 이고의 세계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세계다. 리슨이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과정, 또 세컨더리 띵킹 프로세스가 2차적인 사고 과정이 적용되는 것이 이고의 세계다. 이렇게 이고의라는 마음의 구조 속에서는 합리성이 중심이 되어 이고 기능이 수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슈퍼이고는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 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함께 아케이크 패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고태적인 어떤 양식, 고태적인 형태가 함께 살아있다. 그리고 유아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미지를 함께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부모를 대하는 어린아이가 가졌던 어떤 태도 속에 거기에서 생긴 마음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드와 이고의 두 가지 측면의 어떤 특성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 구조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고 볼 때 이드는 보통 본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물학적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데서 온 것이다. 그리고 타고난 것이다. 컨스티튜셔널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고는 보통 요즘 들어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고, 이드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함께 이고, 이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 이 혼합된 곳에서 이고가 나중에 분화되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초기 이론에서는 이드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서 이고가 분화되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최근의 학자들은 처음에 이고와 이드 자체가 미분화 상태인 이런 매트릭스가 있었고 거기에서 분화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러한 매트릭스에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신체적인 어떤 파운데이션이 함께 있으면서 그 내용 속에서는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동일시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환경, 특히 환경에서 만나는 대상들, 주로 부모 대상들로부터 오는 어떤 동일시가,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주던 사람들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동일시에 로 인한 퇴적층이 어쩌면 이고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슈퍼이고는 어떤 면에서는 원래 부모님들이 주시는 어떤 명령이나 교훈 이런 것이 내면화된 것이다 보는데, 이건 초기 어린 시절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드적인 측면도 함께 들어있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부모님의 명령이나 가르침을 내면화한 부분과 그리고 유아적인 부분이 유아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 응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슈퍼이고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이드의 초기 1900년대 꿈 분석에서 시작됐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조 이론에서의 이드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만 있는 곳인데 이고와 그리고 슈퍼 이고라는 마음의 구조 속에는 무의식과 의식이 함께 있다. 무의식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이 함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초기의 지정학적 이론과 두 번째 구조 이론은 많은 차이가 생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는 이 세 개의 정신, 기구,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어떤 경우에는 이고와 이드나 슈퍼이고가 상충돼서 완전한 갈등 구조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그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겠죠. 그래서 방어나 어떤 죄의식을 담당하는 이고나 슈퍼이고와 이드가 전면적인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휴가를 가고 싶다 한다면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좋은 곳을 찾아서 휴가 갈 수 있도록 이드나 슈퍼이고가 이드는 열심히 좋은 곳을 찾고 이고가 가장 잘 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열심히 찾아서 예약도 하는 역할을 기능을 수행하고 슈퍼이고는 마음 편하게 쉬라고 격려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갈등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갈등이 있는 경우만을 주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우리 정신분석 이론, 특히 이고 사이콜로지나 클래시컬한 이론이 컴플릭트 티어리를, 갈등 이론을 배경에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신분석가들이 주로 갈등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특히 임상에서 만나는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은 보통 이 갈등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느라고 이고와 이드 간에, 또는 슈퍼이고 이고와 이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고와 슈퍼이고 간의 갈등을 주로 보는데, 실제로 일상적인 것들은 이 삼자 간에 잘 어쩌면 컬래버레이션이 일어나는, 서로 협력해서 이드 세계 속에 있는 욕동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타협 형성이 일어나는 또 세 번째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싶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만, 게임을 하지만 하루에 1시간만 하는 것으로 서로 타협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계속 자기가 게임을 2시간, 3시간 하고 있다가는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혼나게 되죠. 그래서 리얼리티, 그 외부 세계와 이 욕동 간에 부딪힘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중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드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고나 슈퍼이고가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이런 욕동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충족도 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어떤 외부 세계나 내적 규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타협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마음의 여러 기능들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하기도 하고, 이게 지나치게 욕동 추구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조심시키기도 하죠. 이 기능들을 이해하는데 구조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프로이드가 처음 주창했던
지형학적 이론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보고 프로이드가 구조 이론을 1923년에 공표했는데 임상 실제에서는 많은 분석가들이 아직도 구조 이론과 지형학적 이론이 을 함께 사용하는 쪽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무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전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이론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조 이론이 생겨나면서 초기에 지형학적 이론은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조 이론은 지형학적 이론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지형학적 이론에 매달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구조 이론을 지켜내려고 하는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 원래의 지형학적 이론을 필요할 때 쓰면서 구조 이론도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꿈 분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차 초기에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그런 지형학적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래서 임상가들마다 정신분석가마다 이 두 가지 이론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철저하게 구조 이론을 고집했던 찰스 프레나 같은 학자는 또 마지막에는 이 구조 이론 자체가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구조 이론을 버렸던 학자예요. 그래서 가장 철저하게 스트럭처럴 티어리를 열심히 설명하고 옹호했던 학자가 마지막에는 또 구조 이론을 벗어난 케이스를 보면서 정신분석가들 사이에 프로이드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서 굉장히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